자, 이어서 위장계 기능 사정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정에서 볼 때 이제 개인력과 가족력에 대한 문진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력은 뭐 혹시 뭐 위장에 관련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해서 최근에 뭐 체중 감소가 있었는지, 뭐, 약물을 이제 복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관련된 거로 쭉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족력에 봤을 때는 어떤 이 위장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보통 왜 그 식습관들이 대부분 이제 그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우리가 그 파이로리균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숟가락으로 찌개를 계속 떠먹다가 온 가족이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짜게 많이 먹거나 아니면 맵게 많이 먹어서 위염이 이제 생기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지금 혈액계 감염이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뭔가를 사용하다가 비형 간염에 이렇게 노출이 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가족들과의 환경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영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전자와 관련해서도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브라카 아시죠? 브라카가 뭐예요? 브레스트 캔서 서스텝터빌리티 진이라고 해가지고 브라카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유방암 할 때 이제 브라카 유전자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 브라카 유전자는 그 여성에서는 이제 유방암을 일으키는 게 60에서 한 80% 정도 이렇게 일으키고 난소암 같은 경우는 40% 정도 이렇게 걸린다 해가지고 왜 저기 그 안젤리나 졸리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불안감을 안고 사느니 나는 다 제거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막 다 제거를 유방암 미리 그 유방을 다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던 이제 브라카 유전자가 남성에 있어서는 이제 전립선암이라든지 남성 유방암이라든지 췌장암, 대장암 이런 것들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등 그러니까 3등 친 이내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 삼촌, 이모, 뭐 고모 뭐 다 해가지고 부모님 뭐 형제 자매 이렇게 그게 이제 3등 친 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에 췌장암이 있는 환자가 있는데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내가 여잔데 유방암에 걸렸다. 아니면 남잔데 유방암에 걸렸다. 이러면은 이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뭐 이거 약간 조금 다른 얘기면 다른 얘기로 만약에 유방암에 어떤 그 엄마가 유방암인데 이모가 유방암이야. 그러면은 나도 이제 브라카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전자에 관련된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자 검사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인 집들은 대부분 또 비만이 같이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가족력까지도 이제 잘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족력 검사할 때 집안에 간 질환 환자가 있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생활 양식과 사회 심리력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특별한 증상 유발한 식사, 선호, 식품, 종교, 문화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식습관이 많이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시게 되죠. 자, 대상자 호소 해서요. 발병 기간, 질과 특성, 그 다음에 강도, 부위, 촉진 요인, 완화 요인, 관계된 증상, 과거력, 약물 치료, 알레르기 사정 이런 것들 다 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제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부위 관련해가지고 어디가 불편한지를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환자 누워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부 사정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옷을 끌어올리죠. 누워서 이렇게 옷을 명치까지 끌어올리고 치골까지 이렇게 한 다음 복부를 충분히 드러내고 난 다음에 손가락 끝으로 가장 아픈 곳을 가르쳐 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부위를 이제 해서 거기 부분을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통증은 PQRST 관련해가지고, 근데 다 측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과 관련된 것들, 복부 가스, 팽만감, 오심구토, 배설 양상,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다 측정을 하게 되는데, 배설 양상에서는 지방변을 보는지, 이거는 이제 담즙 배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지방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지방변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흑색변은 뭐예요? 흑색변은 멜레나라고 해서 저기 위쪽 부분에서 상부 위장관에서 이제 출혈이 일어난 경우에 피가 소화가 되면서 결국은 새까만 이제 그 변을 보게 되는 게 멜레나다. 그래서 제가 까만색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물어보셔야죠. 환자분 최근에 이 뭐 까만색 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이 물어서 이제 체킹을 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일단 항문을 이렇게 닦아내서 이런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부 위장관 출혈은 뭐예요? 헤마토케지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변이라고 해서 헤마토케지아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변이 이렇게 피처럼 이렇게 팍팍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부 위장관 출혈일 때는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 아래쪽 부분으로 이렇게 혈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제 위장관 갔을 때, 질환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접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회색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돌이 있다든지 이렇게 돼서 폐색이 있다, 뭐 담즙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회색변을 좀 볼 수 있겠다. 자, 복부 사정은 검상돌기부터 치골 결합 부위까지 복부를 이제 노출을 하고요. 환자가 대상자 이완된 상태에서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환자가 배에다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완된 상태에서 하시는데 그 검진자의 손이 되게 차갑다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 환경이 되게 춥다거나 아니면 또 뭐 청진을 하는데 청진기가 냅다 찼다거나 이렇게 되면 환자가 막 이렇게 또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힘을 딱 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환자 검진이 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주변 환경과 이제 청진기도 따뜻하게 하고 검진자의 손도 이제 따뜻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고 방광을 좀 비우게 해서요. 방광으로 인해서 복부 촉진에 이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제 눕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무릎 아래 베개를 대고 앙하위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무릎 세우고 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무릎을 세우면 이렇게 복부에 이렇게 그 이완이 되기 때문에 검진이 좀 쉽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환자가 되게 이제 막 간지럼을 많이 타거나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한 손을 이렇게 이 검진자 손을 좀 잡으라 그러고 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아픈 데를 먼저 물어본다 했잖아요. 손가락 끝으로 가르쳐 보세요.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가장 많이 아픈 데를 짚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짚는데 그러면 거기부터 누르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다른 데 이렇게 검진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나중에 검진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검진을 하면서도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대상자 얼굴을 잘 살펴보면서 일단 해야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복부를 이제 사정하는 데는 여기에서 사정 순서는 시청타촉 먼저 눈으로 쭉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서 간질환이 있는 경우는 메두사가 이렇게 막 배에 막 이렇게 혈관이 막 이렇게 분포돼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스가 많이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커져 있을 수도 있고, 뭐 해가지고 그런 이제 복부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눈으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진을 해가지고 이게 장음을 듣고 그 다음에 타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순서로 해야지만 이게 이제 가스의 이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단 이렇게 그 복부 검진에 이렇게 이 바이어스가 이제 작용을 하지 않는 가장 이렇게 좀 가장 그 적합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진단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일단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타촉. 지난번에 그 학생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과제 해놓은 거 제출한 거 보니까 순서 틀렸어요.
그래서 순서 자기 거 과제해 놓은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순서 틀렸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바로 잡아주세요. 시청 타촉 이거는 사실 뭐 기본관어학 문제에서 나올까? 하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 가지고 이 문제는 나오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즌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시즌부터 이제 시작해서 일단 봤을 때 황달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복부의 윤곽 이런 것들까지 이제 잘 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청진을 하시게 되는데 청진은 보통 이제 그 장음이 보통 분당 5에서 34회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10초에 한 번 정도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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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내 친구가 배고플 때는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죠. 그죠? 꼬르륵 이렇게 크게 들리죠.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RLQ 부분에서 이제 또 잘 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설사나 초기 기계적 장폐석 시에는 장음이 굉장히 좀 증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내가 김밥집에 가서 김밥이 엄청 균이 배양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뜨뜻한 데다가 이제 내놨다가 점심 무렵쯤 아침에 일찍 싼 김밥을 점심에 먹었다. 이러면 균이 충분히 배양된 상태에서 내가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김밥집 가면 싸놓은 거 말고 지금 싸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음식물을 회도 막 이렇게 잘못 숙성이 돼가지고 완전 균 배양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쁜 균들을 배출을 막 시키기 위해서 물을 막 장에다 끌어 모으죠. 그런 다음에 장음이 막 장운동을 막 활성화시켜가지고 팍 이제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 이제 폭발을 하죠. 그래서 쭉 이렇게 설사가 진행이 되면 장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많이 시끄럽게 막 들리죠. 그래서 장운동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기 기계적 장폐색 시에 장음이 증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장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응가가 여기에 딱 이제 폐색이 됐네. 여기가 응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를 이제 밀어내서 밖으로 막 빼내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서 물을 계속 끌어모으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제 물이 계속 이렇게 모으고 그다음에 얘도 계속 이제 막 활동을 막 합니다. 얘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져. 그러면서 여기에 요 사이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하이피치의 그런 장음 소리가 일단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장음이 증가되다가 이렇게 그 장폐색이 되면 이제 복부 경련을 동반한 고음이 일단 들리는 걸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폐색이 장마비가 됐다. 마비가 됐으면 생각해 보세요. 마비가 이제 장마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비가 됐으니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염증이 막 생겼어. 얘가 지금 아파. 여기에 염증이 막 생겨갖고 아파. 그러면 막 움직이면 아프지.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려 하겠어?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마비성 장폐색이라든지 복마이병이 오게 되면 여기는 장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장음이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음에서는 일단 여기 복부의 복막염 시에는 소실이 된다. 그거 하나 꼭 챙겨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혈관음 같은 경우에는 살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혈관음이 좀 더 들리지만 혹시 이렇게 그런 이제 정상적인 이제 잡음이 좀 들릴 수도 있지만 보통 그 복부의 대동맥이라든지 이런 그 쪽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복부 대동맥이 확장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제 피가 워낙 이제 많이 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잡음이 좀 더 들리게 되는 걸로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자, 타진했을 때는 이제 가스로 차 있다. 그러면은 북 치는 소리가 나겠죠. 붕붕붕붕 이런 소리 들리고요. 자, 그리고 일단 타금은 액체와 대변에 의해서 일단 들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배가 응급실에 꽤 가스로 되게 많이 와요.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 폴릭페인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앓이 아기들 할 때 이제 이렇게 만져보면요, 막 퐁퐁퐁퐁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관장을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이제 가스를 좀 빼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강 내에 이제 동맥류가 의심이 되는 환자라든지 아까 막 동맥류가 의심이 되면 굉장히 좀 배 안에서 뭐 벌떡벌떡 하는 이런 그 혈관음이 들리겠죠. 그런 이제 복강 내에 동맥류가 의심이 되는 환자들, 복강 내 장기 이식 환자들, 뭐 간 이식을 했다든지 췌장 이식을 했다든지 이런 이식을 한 환자들에서는 타지는 금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촉진은 이제 안 아픈 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부의 덩어리들을 이제 윤곽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촉진을 이렇게 했을 때는 배를 이렇게 보면 이제 배꼽이 이렇게 있고 이제 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페인이 이렇게 있다. 그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만약에 간이 이렇게 간경화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은 요 갈비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서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 이제 그리면서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진단적 검사로 일단 넘어가는데 진단적 검사는 여기에 그 임상 병리 검사를 해서 위가스트린 검사를 해서 위산 분비 촉진 작용을 이제 보는 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CEA 검사 이제 보시는데 이제 기출 문제죠. 그래서 CEA 검사는 CEA 검사는 밑에 보시면 종양시에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립선 그 남성 생식기 할 때 전립선 했었죠. 전립선의 암 표지자 검사는 무슨 검사였어요? PSA 검사 기억나세요? 그래서 프로스테이트라고 해서 일단 PSA 검사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거는 CEA 검사예요. 이거는 뭐 콜론은 아니고 얘가 칼시노 엠브로닉 그다음에 안티젠 이렇게 해서 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외울 때는 외워져야 되니까, 그치? 콜론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CA 콜론, CA 콜론, CA 콜론 이렇게 해가지고 결장 직장암, 위암, 췌장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서 상승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데요. 이게 상승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암이에요? 아니죠. PSA 검사도 암 표지자 검사이지만 암은 아니에요. 하지만 암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기본 검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표지자 검사로 일단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자, CA 검사는 그래서 콜론과 관련된 거, 결장 직장암, 그 다음에 위암, 췌장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서 상승이 되는 것이다. CA 검사, CA 검사.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질환일 때도 올라간다 했어요. 강경변, 간질환, 알코올성 췌장염, 흡연자에서도 이제 상승이 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수술을 하시고 나서요, 재발 검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보는 보조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암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변 검사 보시는데 분별 자명 검사라고 해서요, 우리가 변이 계속 이 환자가 빈혈이 계속 있어. 아무 문제 없는데 빈혈이 계속 있네. 이게 그 혹시 멜레나 혹시 흑색변 보셨어요? 뭐 이랬는데 아니요, 저 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력한 의심이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도 피를 좀 응가를 좀 받아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이제 분별 자멸 검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위장관 출혈 이런 것들, 그 결장 직장암도 이렇게 암성 출혈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사를 위한 것으로 분별 자멸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은 정상변이지만 이거를 자멸 검사 안쪽에 숨어 있는 이제 그 피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멸 슬라이드에다 쫙 깔고 거기다 시약을 쫙 뿌리면 푸른색이면 이제 양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검사하기 전에 내가 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선지, 그치? 그 영주역 앞에 등지고 왼쪽 편에 보면 식육식당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 집에서 뭘 준다 그랬어요? 그 생간을 준다 그랬잖아요. 서비스로. 근데 내가 그거를 신나게 먹었어. 신나게 먹고 이 자멸 검사를 하러 갔네. 그러면은 뭐가 나와? 포지티브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짓 양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하기 전에는요, 받기 전 3일 동안은 붉은색 고기라든지 아스피린, 엔세이드, 고치냉이 이런 것들에 대한 식이 섭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분별 자멸 검사 응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일 전부터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다. 자, 이제 지방질 검사로 해서요.
이제 이 지방질 검사를 이제 하시게 되면 소화장애와 흡수장애 연자에서 이제 지방변이 일단 나타나게 된다 해서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제 크론스 디지즈 해서 크론 질환, 그다음에 흡수장애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양 검사를 해서요, 안에 기생충 같은 거 있는지 확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농약을 엄청 시리 쳐갖고 옛날처럼 막 이렇게 똥찌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료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퇴비로 이제 사람 똥을 이용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생충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지난번에 북한 사람 그때 한번 넘어온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막 이렇게 그 이국종 교수님이 막 기생충 나온 거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북한에서는 이 퇴비를 사람 인변을 이용해서 되게 인분이죠. 인분을 많이 이용해서 아직까지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기생충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기생충이 이제 수술하다가 그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똥검사, 이렇게 변검사 해보면 기생충 R 이런 것들까지도 요즘 다 확인이 되고요. 자, 이제 뭐 그걸 예방 차원에서 내가 뭘 먹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예방 차원에서 이제 뭐 기생충 약을 하나씩 1년에 한 번씩만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충약 하나씩 이제 먹으면 이런 것도 이제 싹 없어지니까 참고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자 이제 다음 이제 방사선 검사다 이렇게 되면 복강 내의 기관들을 한눈에 보겠다라고 하지만 복부 단순 촬영, X선 촬영은요 그냥 음영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얀색은 뼈, 그다음에 회백색 그거는 액체 성분, 그 고형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까만 거는 가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단 폐색이나 뭐 이런 것들, 비정상적인 가스 축적 이런 것들 이제 진단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 요 복부 사진은 누워서 찍고 서서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누워서 수파인, 그다음에 일어나서 일렉트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로 찍게 되는데요. 누워서 찍은 경우에는 이제 음영이 이제 보이지만 일어나서 찍은 거는 가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움직임? 아니 가스 위치 가스 위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폐색이 좀 됐거나 이렇게 되면 장이 요렇게 모양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요렇게 소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장의 폐색이 일어나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스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정상 가스들이 보이는데요. 보통 이렇게 반달 모양의 이렇게 가스들이 좀 보여요.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폐색이 돼가지고요. 요 밑에 물이 고인 거예요. 물이 고여서 이렇게 보이는 거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부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가 횡격막이 이렇게 있으면 정상적인 가스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12지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 위쪽에 위에 우리가 트름하게 되면 나오는 정상적인 가스가 왼쪽 위쪽 LUQ 부분에는 정상적으로 일정량의 가스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쪽 간 위쪽으로 이렇게 깔리는 가스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위가 터져가지고요. 이 가스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 프리에어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런 경우에는 복막염 진단을 이제 하시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프리에어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만 들어갔냐? 아니다. 여기 위에 있는 위에까지도 다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엄청난 이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검사들 때문에요. 보통 사진은 누워서 찍고 일어나서 찍고 해가지고 이제 가스의 위치까지도 이제 다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부 위장관 조영술에서 UGI 시리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륨을 먹어요. 먹은 다음에 바륨이 이동하는 거를 이제 따라서 이렇게 방사선을 이제 보면서 협착, 종양, 폴립, 열공, 탈장 이런 것들, 해부학적 기형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안에 음식물이 되게 많이 있다 이러면은 장의 모양을 다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MPO를 하고요. 하제를 다 먹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장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먹고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연하셔야 돼요. 금연은 흡연 시 위 운동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 금연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 자, 검사 후에는요, 환자한테 설명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은 설명이 돼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그 먹으면 이 조영제를 배출할 수가 있는데 하얀색으로 나온다. 응가가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에 너무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배출이 돼야 되니까 너 물 많이 먹어야 된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72시간 정도 일단 지나면 이제 정상적인 변으로 이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분 섭취를 이제 그 증가를 시켜서 바륨을 제거해야지, 안 그러면 바륨이 이렇게 매복이 돼가지고 그게 오히려 이렇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잘 이제 배출이 되도록 일단 이렇게 해야겠다. 자, 그리고 이제 하부위장관 조영술, 대장 조영술 해가지고요, 발흉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발흉관장은 아까 상부위장관 조영술은 어떻게 했어요? 먹어가지고 했지만, 그러니까 하부위장관은 먹어서 내려가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쏘아 올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바륨을 직장으로 투입을 해서 결장의 위치, 움직임, 이런 채워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일단 보시는 거고, 이것도 똑같이 종양, 개실, 협착, 폐색, 염증, 궤양성 대장염, 폴립,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이렇게 장을 깨끗하게 일단 해가지고요, 강력한 하제 해가지고 하시고, 그 들어가서 이건 이제 뭐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 이제 뭐 크게 그렇진 않지만, 뒤에 보면 이제 콜로노스코프 나오는데요, 이제 스코프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꼭 발견되는 게, 한국 사람들 꼭 발견되는 게 콩나물 머리, 그 다음에 콩나물 대가리가 맞지, 콩나물 대가리, 그 다음에 깨, 이런 것들은 장에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4리터씩 먹도록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재 먹느라고 거의 막 사람들이 기절을 했었는데요. 장을 막 씻어내느라고 기절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심하지는 않도록 이렇게 양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검사 후에는 얘도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해서 이렇게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속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CT 촬영은요, 얘는 일단 CT 촬영을 보통은 우리가 조영제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외상성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진짜 뭐 피를 흘리고 지금 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복부에 좀 출혈이 있는 것 같고 비장이 터진 것 같고 뭐 간이 찢어진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응급으로 막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뭐 이게 금식이 원칙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금식이고 없어요. 그냥 일단 응급 일단 부대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손상이 의심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거기에 조영제를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뭐 검진 목적으로 일단 가게 되면요, 검진 목적으로 가게 되면 MPO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영제를 웬만하면 다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면 항상 해야 될 게 뭐, 동의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러지 질문 반드시 해주셔야죠. 그런 다음에 알레르기 검사 하셔야 되고, 그쵸? 이거를 꼭 이렇게 검사 시에 요 조영제는 반드시 요 두 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MPO, 그 다음에 동의서, 알러지 질문, 이런 것들 꼭 해주세요. 그래서 가끔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건강검진 받다가 이 알러지 때문에 건강검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이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조영제 알러지가 생각외로 좀 많고요. 병원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CPR 방송이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방사선과에서 한 번씩 그 좀 이렇게 한 번씩 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CT 때문에, CT 조영제 때문에 좀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과 동의서는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음파 촬영을 할 때도 이것도 이제 금식을 하고 일단 가셔서 하셔야 되고요. 복부 초음파 이제
에서는 반드시 이제 거의 금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기나 가스가 이제 영상을 좀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서 일단 그 계속 이제 금식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이라든지 담도, 췌장, 비장 그다음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덩어리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내시경 검사는요, 상부 위장관 검사도 해서 EGD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입에다가 이제 튜브로 막 집어넣고 일단 하게 되는 EGD 같은 경우에 근만성 출혈이라든지 식도 손상, 악성 빈혈, 연화곤란, 뭐 이런 상복부 불편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검사 EGD를 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에스퍼거 가스트로 디오데노스코 해서 여기에 그 영어에서 보듯이 식도, 위, 그 다음에 12지장 이렇게까지 일단 보도록 되어 있고요. 안쪽에 잘 보려면 어떻게 돼요? 8시간 동안 금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하다가 이렇게 계속 개그 리플렉스가 이제 자극이 되면서 이렇게 웩웩 계속 토하면서 폐흡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금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얘도 동의서 받고 이제 시작해 주셔야 되고 요즘 특히나 수면 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동의서는 반드시 받아 주셔야 되겠고 자 의치나 이제 장신구 제거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트로핀을 전처치약으로 투여를 해서 구강이나 인두 분비물을 이제 제거를 이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안 감소를 위해서 이제 바리움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렇게 좀 안정제들 이런 것 좀 이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는 웬만하면 이제 뭐 수면 내시경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프로포폴이라든지 미다졸람 많이 이용해서 일단 약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소마취제 이용해서요 입 안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삽입 시에 인두 후방의 불편감을 좀 완화하고 이제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이 개글리플렉스가 이제 이렇게 좀 억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오면 구개 반사가 돌아왔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일단 해주셔야 되고요. 국소 마취가 풀릴 때까지는 또 치기로 해서 흡인을 예방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목 안쪽으로 진짜 이렇게 그 새끼손가락만한 굵기에 관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목이 자극이 돼서 목이 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이제 함수를 하도록 하면 좀 도움이 좀 되게 있습니다. 검사 중에는 이제 좌측이라든지 심스 포지션을 일단 하도록 하고요. 침을 삼키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입에다가 이렇게 그 마우스피스 물려주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크게 이제 돼 있어서 이렇게 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큰 이제 마우스피스를 줘서 입에 물고 있어서 이제 관을 물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곡반을 여기 아래쪽에다 대가지고 침은 이쪽으로 흘러나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곡반을 벗어나서도 계속 이렇게 물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다이아퍼 깔고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경 검사 그렇게 하시고요. 자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금기증 나와 있죠. 식도 개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다가 식도 개실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다 건드려서 얘가 터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 있는 경우에는 일단 하시면 안 되고요. 중증의 상부 위장관 출혈 환자도 일단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더 자극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위쪽 부분 봤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부분 이제 보시게 되는 대장경 검사, 결장 내시경 검사, 콜로노스코프는 이제 아까는 이제 위에서 들어갔으면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도록 이렇게 해서요. 똑같이 얘도 양성, 악성, 종양, 궤양, 폴립, 기타 장애 이제 병변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시게 되는 거고 이 환자들 중에 염증성 장질환 환자라든지 거대 결장의 협착, 출혈 이런 환자들은 이렇게 장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기한다. 이것도 이게 장에 개실이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도 이제 금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검사 체위는 이제 심스 포지션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하재를 열라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깨나 이제 콩나물 머리가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장 쪽으로 이렇게 자극이 막 계속 되면요. 그쪽으로 혈관 미주신경 반응해서 이제 이렇게
그 허트레이트가 좀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있는지를 좀 관찰을 하시면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직장 S자상 검사 이거는 아까 대장경 검사 할 때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시도록 되어 또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시그모이드 스코어만 이제 하시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검사 시체에는 수령이라든지 보통 근데 이렇게 수면이나 환자의 그 좀 안위를 위해서 대부분은 이제 측이나 심스 포지션을 좀 많이 하시면서 일단 하고 있고 출혈이나 설사를 심할 때는 이제 관장을 하지 않고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MRI 자기공방 영상 촬영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많다 그지. 자 그래서 위에 분석 검사 하고 거의 끝이 나가는데 잠깐만. 위에 분석 검사 근데 하기에는 좀 뒤쪽 부분 조금 많고 어떡하지? 할 이야기가 뒤에 조금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요. 뭐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